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일이 비상식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는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며 비상식적인 행동에 항상 논리적인 원인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사건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며 시간 낭비를 하면 대처를 할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제는 정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 선포를 한 것인데 사실 우파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결정은 얻을 것이 없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결정 덕분에 정치적 생명이 끊어져 가던 이재명은 부활했고 글로벌리스트 한동훈은 그와 악수를 하며 꼬리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번 사건의 수혜자는 전부 다 민주당 세력입니다. 저는 점점 더 채널에서 과거부터 윤석열과 한동훈은 좌파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들은 과거부터 우파 잡기에 앞장서온 검사 출신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파는 좌파인 윤석열과 한동훈을 우파의 리더로 추대했습니다. 어지간해요. 이제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떤 네. 의도인지 제가 파악을 네. 했어요. 이제 네네. 저도 이제 상황을 가만히 네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네.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럼요. 그럼 이제 아니 제가 원하는 그렇다고 건 지금 네. 결정하고 한 것도 아니고 자, 우리가 만약에 이해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만에 하나 네. 들어가시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셔가지고 호랑이가 되십시오. 기왕에 그래야죠. 들어가시려면은 예.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고 완전 안 접수를 그러면은 하시죠. 접수를 해버려. 만약에 이놈의 새끼 새끼들 가서 네. 개판 치면은 예,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예, 어? 깨버려. 아니 그러고 예. 국힘에 예, 어? 예. 지금 국힘 당원 26만 명입니다. 아, 맞아요. 예. 제가 만약에 국힘에 나중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예. 국힘에 좀 많이 입당해갖고 당원을 네. 100만 명 이상 좀 만들어 주셔갖고 아, 예.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예, 오케이. 바꿔버려. 전부 예, 어? 탄핵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윤석열 저태 우리 후보님이 국힘에 들어가가지고 네. 까부는 새끼들 다 박살을 내고 만약에 개판 치고 정권교체 그 해방이나 떨고 그러면 당 네. 깨가지고 거기가 지지하는 의원도 한 50명 되더만 데리고 나와버리세요. 다 데리고 나오고 데리고 나와버려요. 일단 당원을 왕창 늘려가지고 예. 국힘 내부를 갖다 네. 뒤집어 네. 엎은 다음에 예. 3개월 안에 나요. 그래서 예. 후보 되면은 비대위원장이 돼갖고 그러니까. 당대표부터 전부 해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예. 자,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문에서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쟁만을 일삼고 계속 탄핵만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 삭감을 통해 우파의 정치 활동을 막고 있다. 저는 그의 이런 주장에 100% 공감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만을 주장했으며 사실 정쟁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정치하라고 뽑아놨는데 1년 365일 뉴스를 틀어보면 매일 탄핵 말고는 하는 말들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세력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 말합니다. 대한민국 내의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봉건주의 사회로 만들려는 정치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종북 세력 척결은 계엄령으로 처리할 이슈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누가 종북 세력이며 어떤 전직 대통령이 종북 세력인지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금까지 종북 세력 잡기에 몰두했다면 현재 지지도는 60%가 쉽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야 이런 명분을 들먹이며 계엄령을 선포한 것일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우파가 궁지에 몰린 정치적인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정교한 신의 한 수다. 이번 사건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민주당 사람들인데 과연 이게 신의 한 수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도가 진실된 것이었다면 담화를 하면서 종북 정치인들에 대한 증거나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시를 했어야 합니다. 최소한 명단이라도 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엄령 발표를 하며 그러한 증거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설픈 계엄령 실패 때문에 가만히 뒀으면 정치적 생명이 끊어졌을 정과 사범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번 계엄에 동원된 계엄군의 숫자는 매우 적었으며 계엄군이 시위대와 물리적 마찰을 피하는 모습을 보니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의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과거부터 자신들의 정치색에 대해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이며 그의 아바타입니다. 자, 우파는 지금 윤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계엄령 선포를 이해하려고 시간 낭비를 할 게 아니라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우파가 아님을 밝히고 선을 그어야 우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트로이 목마임을 인정해야 우파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우물쭈물하다간 우파는 앞으로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트럼프가 집권하면 앞으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로맨스를 보여줄 것입니다. 트럼프는 친푸틴 인물이며 트럼프는 친 김정은 인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재명 또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원화의 폭망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